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진행을 맡은 허태입니다. 자, 역세권이 요즘 말이 있을 정도로 지하철, 부동산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가치가 급상승한 송파구 삼정동, 그리고 지하철역 개통을 앞두고 있는 금천구 독산동을 통해 저희가 부동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업무단지 조성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 주거는 상당히 없어서 희소성을 갖추고 있는 종로 5, 6가동의 지역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시청자 문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밑에 2077-6363,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여태까지 대부도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준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자, 저희를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줄 우리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분을 소개하기 앞서서 앞에 제가 이 호칭을 붙이겠습니다. 자, 통큰 언니, 통건물 전문이신 우리 통큰 언니 이지연 대표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하셔서 하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통건물을 파시느라 바쁘셔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나오셨는데 자, 오늘 한번 통큰 건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네,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입니다. 지하철 9호선 석촌 고분역 이용이 상당히 편리한 지역이고요. 인근의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 석촌 호수 같은 이런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강남 송파권 업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 서울 동남권의 이 대형 개발 사업들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송파구의 건물 말이 필요 없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서울시 송파구 삼정동은요. 직장인들의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9호선의 석촌 고분역 역세권 지역으로 강남과 여의도 등의 업무직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배후지거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송파구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잠실역도 가까워서 롯데월드나 롯데월드 타워와 같은 랜드마크 시설과 석촌 호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야, 이렇게 우수한 입지 환경과 더불어 개발 호재까지 있습니다. 강남권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국제 교류 복합지구 개발과 잠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까지 송파구 발전에 힘입어 동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삼정동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황금 노선 9호선 역세권 지형으로 가치가 한층 더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송파구 삼정동 이곳에서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대지를 갖고 있는 통건물, 원룸과 투룸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통건물 주택을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저층부는 1.5룸 주택, 그리고 상층부는 투룸 주택의 형식입니다. 지하철 9호선 석촌 고분역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규모는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대지 면적 약 182제곱미터, 연면적은 약 489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이 지역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약 33억에서 34억 원, 예상 실투자금은 7억 2천만 원에서 8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된 5층 규모의 통건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9호선 석촌 고분역을 아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투자처인데 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자, 입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뭐가 있습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 교통 호재까지 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상당히 집중받고 있는 지역으로 물건 자체가 조금 희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입지가 송파구 삼전동인데요. 잠실권입니다.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그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 석촌 고분역,
도보권 입지인데요. 9호선 이용해서 마곡부터 여의도, 강남, 송파, 또 강동까지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업무 지역 직장인 수요를 좀 더 폭넓게 흡수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근으로 위치한 테헤란로, 양재 R&D 특구 등 이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대 14개 계열사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강남권 우량 기업들도 대거 입주 예정에 있고요. 대략 10만여 명 이상의 직장인 인구 증가로 풍부한 임대 수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잠실 역세권도 1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직장인 수요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남구, 송파구 일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직장인 유입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임차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직장인 수요의 배후 주거지로 아주 적합한 위치이기 때문에 수요 증가로 인한 가치 상승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강남부터 개포, 송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많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수요 증가량을 생각했을 때 충분한 임차 수요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교통 환경 개선에 대규모 개발 사업까지 계획된 입지인데다가 주거 환경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서 생활이 상당히 편리하겠고요. 또 인근에 공원 그리고 탄천도 위치하고 있어서 쾌적한 생활 가능하겠습니다. 또 도보권으로 잠실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또 놀이공원까지 이 잠실권의 쇼핑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호선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거도 좋고 월세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통건물인데, 자, 이미 좀 가격이 지하철도 이미 생겨져 있고 그래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 가치, 개발 호재가 있으면 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 개발 호재들, 대규모 프로젝트들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 가치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도 상당 부분 상승세를 보였고요. 먼저 송파구 하면은 9호선 연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 3단계가 연장 개통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 집가 상승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고요. 또 아직 9호선 연장 사업이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분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렇게 구성된 서울 동남권, 이 동남권에 진행되는 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른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 조성 계획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동에서 잠실동 인근으로 코엑스,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잠실 종합운동장을 잇는 이 대규모 복합지구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마이스 복합시설, 스포츠 컴플렉스,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지구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에 상당 부분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낙후돼 있던 부분들이 개발이 재개되면서 그만큼 추가적으로 받아들일 수요도 많아지겠고요. 일대 지역가치 상승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개발도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구간에 입체 복합 환승센터, 대규모 지하 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대규모 사업임에도 추진 속도가 상당히 빠른 상태고요. 지하 1, 2층에는 도심공항 터미널이 이전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지하 3층에는 광역버스 환승센터, 그리고 지하 3층에는 5개 광역 지하철토를 탈 수 있는 이 통합 역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시설까지 갖춘 이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되는데요. 획기적으로 교통 여건 개선이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스포츠 문화 중심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향후에 도시명 스포츠 문화 컴플렉스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인구 유입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대규모 지역개발 호재가 몰려있는 곳으로 향후에 전체적인 지역가치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실 종합 주경기장을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그 근처 일대가 부동산이 출렁였던 적이 있는데 또 마이스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또 영동대로 통합 개발까지 정말 영향력이 미칠 송파구의 삼정동 미래에 주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건물,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네, 삼전동 통건물 가격 시세 다시 정리해 보면요. 매매 금액은 33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시세 반영한 총 전세 보증금은 약 25억 8천만 원 수준인데요.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다면 실투자금 7억 2천만 원에서 8억 2천만 원가량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남의 한 20평대, 10평대 아파트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전세를 끼고 산다면 통건물을 살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통건물 시세 33억에서 34억이고요. 전세대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7억 2천에서 8억 2천만 원 야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송파구 삼정동에서 통건물을 볼 때 뭔가 체크해야 될 점 있으신가요? 네, 다양한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송파구입니다. 2호선, 9호선 역세권에 동남권 대규모 개발 계획을 가진 지역으로 지역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임차 타깃층이 1, 2인 가구입니다. 1, 2인 가구 직장인 수요인 점을 고려했을 때 내부는 원룸이라든지 투룸 정도로 구성되는 부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 개발 사업으로 인한 꾸준한 인구 증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임차 수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1, 2인 가구 특성에 맞춰서 역세권, 생활 인프라 등 이런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다면 더 안정적인 투자를 끌고 갈 수가 있겠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 가치 상승이 장기적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 그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봤듯이 저렇게 옵션상이 많군요. 상당히 좋은데, 자, 송파구 삼정동 통건물 볼 때 어떤 체크할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계속해서 살펴볼 지역을 어디인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인데요. 지하철은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 역이 이용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고요. 인근에 여러 가지 대형 마트라든지 공원, 그리고 영화관까지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1, 2, 3차 산업단지의 근로자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요. 또 이 지역 신안산선 개통 예정 지역입니다. 향후에 상당한 지역가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남부 최대 업무지구인 쥐밸리, 이 쥐밸리의 배후 주거지입니다. 안정적인 임대 시장이 상당히 기대되는데, 자, 금천구 독산동의 모습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은요,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데다 향후 신안산선 개통의 직접적인 수혜지로 초역세권의 입지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서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한데요. 여기에 강남순환고속도로까지 개통하면서 서남권 최고의 교통요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 16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쥐밸리의 배후 주거지로서 임대가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중공지역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신안산선 개통과 같은 교통 호재까지 앞두고 있어서 미래 가치가 높은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차 수요가 많은 만큼 또 교통망도 다양하고 금천구 독산동의 모습 상당히 잘 보고 왔는데, 자, 이곳에서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독산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이 산업단지들이 확장이 되면서 상권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상향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가주택 유형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천 물건 유형은 상가주택으로 저층부 1, 2층은 통상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3층부 3에서 7층은 1.5룸 그리고 3룸 주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규모는 지상 1층에서 지상 7층으로 대지 면적은 약 158제곱미터, 연면적은 약 396제곱미터입니다. 이 지역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약 26억 원에서 27억 원이고요. 예상 실투자금은 6억 4,800만 원에서 6억 9,800만 원입니다. 야,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습니다. 1층에 뭐 편의점이나 카페가 있어도 상관없고, 자, 포인트가 7층짜리네요, 그죠? 7층짜리는 거의 뭐 빌딩 수준인 것 같은데, 이 주변에 자, 입지 분석 말씀해 주시죠. 네, 독산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좀 낙후되어 있는 이미지가 컸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런 교통 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상당히 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상가주택인 만큼 주택으로서의 입지만큼이나 상가로서의 상권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이 지역 상권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상가 운영이 보장된 위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교통 호재 이목을 받고 있는 신안산선. 그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지입니다. 독산역, 도보권 거리에서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 지역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거리로 7호선, 1호선, KTX 노선도 위치해 있고요. 또 교통 노선도 굉장히 다양한 위치입니다. 시흥IC, 서부간선도로, 강남 순환도로까지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서울뿐 아니라 외곽 지역까지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겠고요. 특히 강남 순환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이 단절돼 있던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는데요. 기존에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다면 개통 이후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강남권의 직장인 수요 충분히 유입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근으로 보면은 구로나 가산 등 이런 대규모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1, 2인 가구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대형마트, 영화관, 관공서, 또 대형 의료기관, 거기다가 녹지공간까지 이런 생활 인프라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서 이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하기에 또 향후에 직접 거주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남부권 최대 업무장지인 그 G밸리 배우주가 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실률이 상당히 적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지역 같은데, 자, 고종섭이층 역할까지 톡톡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개발 호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지역 신안산선 개통 예정지라는 부분입니다. 네. 지하철 10호선, 황금 노선, 여러 가지 별명이 많은 노선인데요. 이유를 보면 노선의 대부분이 환승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승역으로 연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업무 산업단지들을 끼고 지나가는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안산에서부터 광명, 구로, 여의도, 서울역까지 쭉 연결이 되면서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업무 단지들이 모여있는 지역들을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직장인 수요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런 노선인 신안산선 독산역이 들어올 입지입니다. 이런 지역가치 상승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지역은 노후 지역 개발에 집중을 하면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근로자 수요가 지금보다 더 몰리게 되겠고요. 또 그 결과로 1, 2인 가구, 임차인을 타겟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순환적인 패턴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또 다음으로 이 지역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서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시화된다면 상당한 집가 상승 효과 누려볼 수 있겠고요. 또 지금 금천구청역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한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바로 인근 지역으로 앞으로의 시세 차익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안산선, 야, 이 독산역과 아까 딱 옆에 바로 여의도, 거기에다가 상당히 가까운 게 좋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그러면 이 상가주택 가격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산동 상가주택 건물 매매 금액은 26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형성돼 있고요. 네. 임대 보증금은 12억 200만 원에서 12억 5,200만 원으로 월 임대료 수익은 400만 원입니다. 그 대출 7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 활용하게 되면 실투자금 약 6억 4,800만 원에서 7억 4,800만 원 가량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30억 원대나 20억 원대의 건물들이 한 7억 정도 이하면은 살 수 있는데, 자, 평균 매매가는요, 26억에서 27억이고요. 전월세, 임대 보증금, 대출까지 활용을 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6억 9,8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통 호재가 상당히 많은 금천구 독산동의 어떤 상가 주택을 볼 때 체크해야 될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가가 들어간 주택이라는 점에서 요즘 같은 대출 규제에서 확실히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그 대출 규제에서 확실히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요. 또 직장인 임차 수요도 상당히 풍부한 곳으로 공실 걱정 덜면서 높은 임대 수익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상가 부분도 프랜차이즈 입점 같은 방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또 이뿐 아니라 신안산선 개통, 금천구 역세권 개발 같은 지역 호재도 상당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이 거론되고 있는 준주거 지역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가격 대비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물건으로 향후에 다양하게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그 상가나 주택,
그 임대 현황이라든지 주택 내부 옵션, 또 주차장까지 꼼꼼히 확인을 하신다면 안정적인 그 임대 수익은 물론이고요. 향후에 자산 가치 상승분까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이 거의 아파트식으로 해서 높고 상당히 이쁘게 잘 지은 것 같은데, 자, 우리 상가주택 체크할 사항까지 꼼꼼히 체크해 주셨습니다. 저도 진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일단 보는 거는 또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요. 2077-6363을 전화 주시고, 우리 통큰 언니 이지연 전문가님은 오늘 통 크게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대부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주실 우리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부티, 귀티, 티라는 티는 다 갖고 계시는 우리 김정현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자, 오늘 또 부티나게 또 귀걸이도 촥 이렇게 해주시고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자, 오늘 만나볼 지역, 부티나는 지역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두 가지 매물 준비했는데요. 이제 강동구와 이제 종로구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강동구에서는 이제 소형 아파트가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좀 귀하죠. 네. 서울의 이제 어떤 초역세권에도 이런 이제 작은 이런 주거형 소형 아파트는 이제 좀처럼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 이제 강동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둔촌동 지역하고 그리고 길동 지역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금 핀셋 규정으로 묶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길동역 이 소형 아파트 이 매물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전매 제한 등의 이런 규제들을 받지 않는 이런 소형 평수들의 특히 아파트 같은 매물이 상당히 이곳에서는 귀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지금 뭐 지속적으로 이러한 물건을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5호선 길동역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이제 교통 호재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어떤 고덕의 강동 최대의 또 그 첨단 산업단지 그런 이제 그 3단 산업단지들이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부분들의 일자리 호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재건축 그 현장들이 또 다수 또 포진돼 있는 곳이 이 강동구죠. 네네. 이 중에서도 길동의 오늘 5호선 이 3분 거리에 이 소형 아파트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부한 일자리에 재개발, 재건축 이슈까지 거주 수요가 풍부한 강동구 길동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강동구 길동은요, 5호선 길동역이 지나는 역세권 지역이자 천호대로를 통해 올림픽대로로 그리고 천호대교를 통해서는 강북으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 길동에는요, 길동공원과 길동자연생태공원 등 대규모 공원들이 위치해 있어서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요. 대형마트, 아울렛, 대형 병원 등 생활 인프라 시설도 주변에 포진돼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을 필두로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대규모 상업벨트 조성 등 미래 가치를 끌어올려줄 다양한 개발 소식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의 수혜가 기대되는 강동구 길동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표님, 예전에 둘리를 키워주는 그 아버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고길동씨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길동인데 앞에 고자를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높을 고자. 그래서 길동이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고길동의 모습인데, 자, 이 길동의 눈여겨봐야 투자처 어떤 물건입니까? 네, 표현이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표현을 그럼요. 해주셨는데요. 네네. 지금 이 길동역은 이제 5호선의 노선을 가지고 있고요. 네. 길동역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소형 아파트 평수를 또 가지고 있고요. 현재 16층 세대의 큰 대규모 단지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용 명장은 상당히 좀 작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아파트로서의 그런 합법적인 어떤 확장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시던 그런 복층형의 그런 원룸형 복층형의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 특히 이제 오피스텔 형태로 많이 나온 걸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가격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가격이 현재 2억 500만 원부터 2억 1,100만 원으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6층 높이 중에서도 최고의 로얄층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일단 전세 입주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세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2억 1,100만 원에 2,100만 원 실투자금이 확정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인트는 말이죠. 2억 초반대 복층형 아파트라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자, 길동역과 도보 3분 거리입니다. 3분. 3분 거리면 초역세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임대에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자, 투자 가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지부터 보겠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강동구 5호선 길동역에 위치를 했고요.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가의 거리는 이제 강동역 같은 경우에는 도보 5분에서 6분 정도 소요가 되시고요. 길동역 같은 경우에는 3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은 저희가 길동역 위주로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현재 이제 이곳은 이제 앞으로 많은 개발 사업을 가지고 있는 곳이지만 현재 기반 시설 역시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병원이랄지 아니면 생활 인프라 시설이 전체적으로 아주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높은 전세가를 또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높은 월세가 또한 또 유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실 업무단지까지와 이제 거리가 약 한 7km 정도 그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서울 안에서의 평일날 좀 차가 밀리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가까이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잠실의 어떤 대체 주거지로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미 송파권에서 이제 매물들이 좋은 매물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가격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물건을 또 많이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잠깐 말씀하셨지만 천원 뉴타운 사업이나 여러 가지 교통적인 그런 일자리 호재, 교통 호재 이런 것까지 모두 어우러져 있는 곳에 그 중심에 지금 놓여져 있는 곳이고요. 특히 이 아파트는 현재 상업 지역에 지어져 있다는 그런 점까지 생각해 보신다면은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좀 이 공원 같은 게 잘 돼 있는 지역이 많이 포커싱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내에 자주 못 가니까. 맞습니다. 공원 같은 이런 어떤 병원, 생태 공원, 교육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인프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자, 입지 여건 좋고요. 자, 그럼 미래 가치가 좋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방금 공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여가를 즐기려면은 네. 일단 또 교통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첫 번째 이곳에 이제 바로 직접적인 개발 교통 호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현재 서울시에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총 노선이 10개의 노선이고요. 아이쿠야. 그중에서 이 한 노선이 이 5호선 직결화 사업인데요. 사실 10개의 노선 중에서 지금 현재 이 5호선 직결화
직결화 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호재라고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듯 하고요. 네네. 특히 이 5호선 직결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그 노선이 5호선 노선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거를 이 노선을 이용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상일동 행 쪽에서 이쪽 마천 쪽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잠실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죠. 중간에 강동역에서 다시 한번 또 갈아타고 아하. 이렇게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아. 어떤 그동안의 이런 거의 거리를 한 20분에서 30분은 30분 정도를 단축을 시켜줄 수 있는 굉장한 그 획기적인 교통 호재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러한 이 교통 호재가 바로 이 길동역을 경유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상당한 효재라고 또 볼 수 있겠고요. 또 지금 이제 교통 호재뿐 아니라 이 강동은 현재 그 최대 그 재건축 시장이 또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오늘 매물지인 이 길동도 마찬가지고요. 상일동이나 명일동이나 계속해서 지금 재건축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이쪽을 안 와보셨어도 뉴스에서도 많이 또 접해 보셨을 그렇죠. 텐데요. 대단지. 이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사실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죠. 네네네. 하지만 이제 분양가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상당히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올라와 있고요. 특히 이곳에는 이제 강동 이 고덕 쪽에 이케아가 이제 이점이 되면서 이러한 점들이 이제 그 쇼핑에 대한 취약점이 있었던 그러한 점까지 이제 보완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주변에는 어떤 이 고덕의 일자리가 함께 들어오지만은 보통은 이제 그쪽에서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거지가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 길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로데오 거리나 먹거리가 잘 돼 있고 생활 편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주거지가 이 길동역에서 다 걸러진다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점 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 고덕의 지금 비즈멜리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이런 첨단 산업단지들이 사실 뭐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3, 4년 정도 그 안에 이제 모두 이제 품게 것으로 이제 뭐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까지 다 살펴보시고요. 일자리의 교통 호재가 지금 현재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시너지 효과 충분히 한 4년 안쪽으로는 풍부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뭐 지금 바로 앞에 길동역 앞은 아니지만요. 주변에 지금 9호선 연장 사업 현재 기다리고 있고요. 또한 뭐 제2 경부고속도로 개통 사업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내 주변에 간접적인 이런 노선까지도 충분히 내 집값에 반영이 된다는 점, 그런 간접적인 수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길동을 좀 장난스럽게 고길동도 얘기를 했는데 네. 제일 영향을 받는 게 고덕이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고덕 덕분에 네. 우리 길동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자, 복층형 아파트입니다. 시세 말씀해 주시죠. 네, 가격은 지금 신축 매매가고요. 그리고 지금 로얄층의 그 로얄 호실 기준입니다. 로얄 좋죠. 네네. 가격은 이제 2억 500만 원에서 2억 1,100만 원 형성하고 있고요. 전세가가 1억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매물은 전세가 확정된 매물이고 가격이 또 확정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0만 원의 실투자금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겠고요. 바로 등기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천에 뭐 80만 원에서 85만 원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전세라고 하죠. 네. 보통 이제 5천에 뭐 한 55만 원, 뭐 70만 원 이렇게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러한 점들은 이제 자금 사정에 따라서 바꿔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현재 이 매매가 대비해서 월세가 이런 점들을 따져보면은 굉장히 주변보다 많은 그 가치 형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여진 면에서 이러한 점들은 이제 좋은 입지를 또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것이 또 가능하겠죠. 이러한 점들 좀 살펴보시고요. 지금 소형 아파트의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의 2억 초반, 2억 1,100만 원의 그런 매물은 현재 저희가 서울을 다 한 번씩 체크를 해봐도 그런 현장은 없다는 점, 그 점을 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동구 길동 복층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요. 2억 500만 원에서 2억 1,100만 원. 그리고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2,100만 원에서 2,500만 원. 그리고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6천에서 8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정윤 전문가님. 끝으로
복층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그 편견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큰 평수 복층은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저도 편견이 있지만 맞습니다. 이 좁은데 위에 있어서 위에를 또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건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오늘 매물지 같은 이 건물의 그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요. 네네. 일단은 평수가 오피스텔이 아니고 아파트로 허가가 나왔기 큰 때문에 포인트죠. 합법적으로 지금 뭐 발코니 부분이나 이런 면들이 전용에 비해서 모두 그 서비스 면적이 크게 나왔다는 합법적으로 점에서 서비스를 많이 줬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사시면은 아파트에 저희가 발코니 면적이나 서비스 면적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것을 똑같이 여기서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의 그 똑같은 그 비슷한 가격을 주고 사시더라도 이 평수를 절대 어디서 구하지 못하시죠. 그렇죠. 여기에 또 층고가 상당히 또 높은 층고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복층이라는 건 어느 정도 허리를 모두 숙이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적인데요. 그렇지만 이곳은 굉장히 그 높은 그런 층고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개방감에 또 한 번 또 놀라시죠. 뭔가 그래서 답답하지가 않죠. 네, 뻥 뚫려 지금 있죠. 건물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네네. 예, 제가 좀 자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매물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귀에서 듣는 거하고 실상담에서 그치시면은 이런 또 좋은 매물 또 보실 또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드실 거고요. 특히 지금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로얄층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현재 그 전체 16층을 가지고 있지만 아파트 층수로 보면은 보통 한 25층 이상의 높이라고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오늘 이 매물 역시도 보통 한 저희가 아파트 높이로 보신다면 약 한 16층 높이가 될 것이다. 이 정도만 좀 상상을 하시면 상당히 되겠습니다. 높네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옥상에 조경도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데요. 옥상에 올라가시면 지금 현재 그 잠실의 롯데월드 타워에 그 조망까지 또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좋은 조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동구 길동의 복층형 아파트입니다. 자, 체크해야 될 부분까지 상당히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2077-6363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지역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이제 종로구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종로구 56가동에 위치한 신축 투룸 오피스텔 매물이고요. 네. 현재는 이 주변에 모두 그 상업지역으로 모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희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오피스텔 매물 역시도 현재 이 상업지역에 또 자리를 또 하고 있고요. 어떤 그 주변에 그 상업지가 아니더라도 이쪽은 대부분 지금 높은 지가로 인해서 신축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거 비율이 좀 낮다 보니까는 어떤 그 주택에 대한 지금 이 주거용 오피스텔들은 요즘은 모두 다 주거지로 보기 때문에 주택으로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함께 그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혼재해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아파트로서의 가격적으로 이제 시세 차익을 보시는 경우에도 같은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역시 이 주거용 오피스텔도 똑같이 아파트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주변에는 이제 대한민국 뭐 대표 업무 지구가 모두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동대문 시장이라던가 뭐 방산시장, 광장시장 그러한 그 소상공들이 가장 또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풍부한 임차 수요를 통한 공실의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서울의 어떤 최중앙의 그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주변의 업무지구, 뭐 상업지구 그리고 어떤 도심 재생의 그런 지역으로서의 또 그런 배후 수요로 충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나 요즘 시국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시고 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자, 종로 이미지 뭐 예전 사옥이나 뭐 대기업 등 좀 오래된 건물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서울시 종로구 종로 5, 6가동입니다.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동대문역을 비롯해서 종로 5가역까지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강북의 대표적인 교통 중심지인데요. 광장시장과 방산시장, 중부시장 등 큰 규모의 재래시장들이 모여 있는 데다 대형 상권지인 동대문과 명동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권 상인들을 비롯해서 종로 업무지구 대기업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 임대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공병단부지 개발, 세운상과 개발과 같은 도심 재생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노후된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종로 5, 6가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업과 업무 시설로 가득한 종로 5, 6가동이었습니다. 자, 이 종로에서 눈여겨볼 투자처 어떤 물건인가요? 네, 종로 중에서도 이 동대문역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을 없죠. 정도로 네. 예, 이 동대문역의 최중심에 입지해 있는 그런 신축 투룸의 주거용 오피스텔 현장입니다. 네. 위치는 일단 1호선과 4호선을 이제 더블 역세권이죠. 더블 역세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도보 5분에서 6분 정도고요. 종로 5가역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한 4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1호선을 이용하실 경우는 종로 5가를 이용하시고요. 4호선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이 동대문역을 이용하시면 되는 이런 더블 역세권에 입지를 해 있습니다.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대수가 108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단지가 큰 이쪽 종로나 이런 도심에서는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단지, 그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재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실평수 약 11평 정도의 구조로 또 이루어져 있고요. 전용 면적이 약 31.77제곱미터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매매가가 현재 부가세 모두 포함한 금액인데요. 3억 1,800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2,800만 원 정도 가격대에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세 투자 시에는 현재 한 3천만 원 내외로 모두 해결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투자금으로 어떤 도심의 종로 중심의 내 주거용 투룸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투자 금액 3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고요. 그러면 이게 부가세를 빼면 한 3억 언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공급이 희소한 신축 주택에서 역세권 물건이어서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자, 투자 가치 먼저 입지부터 분석해 보죠. 네, 일단 입지는 역에서 좀 가까워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네. 어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이제 그 역과의 거리는 너무 당연한 그런 일이 되었죠.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을 도보 3, 4분으로 걸을 수가 있고요.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동대문역을 약 5분 정도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이 노선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주변에는 4호선, 1호선뿐 아니라 3호선이나 2호선 여러 가지 그 6호선까지도 환승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입지를 해 있다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종로구 일대는 강남권 접근이 굉장히 쉽도록 굉장히 도로망이 또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와 생활 편의시설까지 모두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변에 서울대학병원의 어떤 그 임차 수요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이제 공실의 그 위험이 다 줄어드는 대학로. 실제로 지금 주변에 말씀하신 그 대학로 쪽, 그렇죠. 마로니에 공원 참 유명하죠. 예. 마로니에 공원도 사실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상당히 전통 있는 곳에 그런 도심 속에 그리고 귀한 그런 투룸,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상업시설 다 포진되어 있고요. 전통시장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모두 그런 임차 수요가 곧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그렇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공실의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럴 곳에 위치를 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주거지에서는 도보로 걸어서 현재 그 청계천 시장 또한 또 갈 수 있는 청계천 거리를 또 거닐 수 있는 그 정도의 또 거리에 도심 속에. 위치를 해 있고요. 지금 사진상 준비한 것은 저는 이제 청계천 저 거리에서 저런 행사가 상당히 많이 많죠. 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 조금 전에 그런 숲세권, 그렇죠. 도심의 쾌적함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모두 완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냥 거기 살면 재밌겠네요. 뭔가 좀 설레일 것 같고
상당히 좋은데 그 재정비 사업이 활발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셔요. 네네. 네, 지금 서울은 뭐 재건축, 재개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모두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금 종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부 안에서 도심 재생 사업이 굉장히 또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어떠한 그 재정비 어떤 열풍, 그 중에서 도심을 재생하는 그런 사업들은 선진국에서 이미 많이들 하고 있는 이런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주변에 이제 낙후된 지역들을 이제 모두 정비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율곡로의 제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제 현재 묶어놨는데요. 서울시는 이제 현재 이곳을 세운상가 재개발도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로 묶어서 이제 현재 순차적으로 지금 개발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에 뭐 굉장히 화랑을 맞이했었던 그런 상가죠. 노후된 전자유통 상가인데요. 지금 이제 이것이 가장 종로에서는 그 핵심의 그런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제 호텔과 업무시설, 모든 그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의 그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일자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곳이 이제 이 현장이고요. 주변에 이곳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이 또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지금 개발이 이제 첫 번째 세운상가 개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립의료원 부지와 이 공병단 부지 복합 개발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런 경우에도 지금 이 대상지 이 부지들이 상당히 지금 큰 면적들을 차지하고 있죠. 네네. 하지만 서울의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이런 큰 면적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 기관들에 대한 이 자리에 대해서 계속적인 그 개발 사업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뭐 동대문 근처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동대문은 이제 서울의 어떤 패션 허브 조성 사업 개발이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현재 동대문 패션 특구 하나만으로도 약 15만 명의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약 한 3만 5천 개 정도의 그 점포가 현재 굉장히 성황 위에 어떤 그 상가들이 또 밀집해 있는 곳인데요. 그렇다면은 이곳에 또 더 많은 일자리가 또 생기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 일자리라든가 그 임차 수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유동 인구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인구 밀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지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지금 뭐 종로의 이 도심의 동대문역 일대는 뭐 더 이상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예, 많은 그렇죠. 또 할 말들이 많은 그런 현장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종로구 익선동 있죠, 종로에.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종로는 좀 나라에서 좀 그 결을 좀 지켜주면서 이태리처럼. 네네. 그러면서 이 너무 주거 지역은 적으니까 이런 거를 조금 세워주면 조화가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투룸 오피스텔 시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세가 서울의 어떤 웬만한 지역에 종로 도심에 있지만은 네. 웬만한 지역에 다세대 빌라 정도의 가격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네. 또 많은 세대수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 면이나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현재 가격은 3억 1,800만 원에서 3억 2,800만 원 사이로 시세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실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외로 해결이 되시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러한 부분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월세가 굉장히 강세 지역이죠. 네. 현재 3천에 저희가 10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바라보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남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종로도 강남을 접근하기 상당히 좋은데 일은 강남에서 하지만 가끔 이렇게 삶은 또 이렇게 사는 건 또 종로에서 좀 재미나게 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오늘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김정현 전문가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린 부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요. 2077-6363으로 전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친절하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Ready? 액션!